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종료됐습니다. 네, 오늘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은 탄핵 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추가된 내용 들어봅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있었던 탄핵 심판 변론기일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변론이 시작해서 8시간 정도 뒤인 저녁 6시 10분에 변론이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반부터 진행된 박춘석 경제수석의 증인신문 때부터는 심판정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서 쉬고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고요. 휴정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특전사령관과 통화한 것은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두고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면서 곽정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추가 설명을 하면서 불필요한 인원 통제라거나 7층 건물 안에도 인원이 있었다는 걸로 잘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직후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면 지시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하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하면서요. 재판관이 상식선에서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의원 유튜브 출연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의 시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발언 직전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면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던 진술을 다시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데리고 나오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정확하게 맞는다고 답변했고요. 당시 상황을 또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707 대원들이 정문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안쪽에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 요원 논란이 오늘도 좀 계속 이어졌죠. 네,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곽정근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오늘 거듭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고 곽 전 사령관이 의원을 사람 또 인원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표현을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정영식 재판관도 이 말 바꿈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 곽 사령관을 향해서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들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곽 전 사령관은 인원이라고 들었다고 답을 했고요. 또 부연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요. 이 의결 정족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인식했다고 거듭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한 1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김현태 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고요. 이게 강한 어조는 아니었고 상급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 가운데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150명이라는 숫자 그리고 진입 가능 여부에 집중을 했고 그게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나중에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있었던 얘기와는 좀 다른 내용이죠. 네, 저희가 오늘 김현태 단장 증인신문 내용을 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지난해 12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데 가능하겠느냐, 또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말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150명 이렇게 숫자만 들었다고 약간 입장을 바꾼 겁니다. 김현태 단장이 증인신문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났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김 단장은 말을 바꾼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당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만 들었었는데 기자들이 계속
끌어내라는 지시 없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뭐 그런 뉘앙스 정도였다라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이동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준섭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시작될 때부터는 심판정에 들어오지 않고 대기실에서 대기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취재진이 혹시 뭐 건강이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대리인단에게 물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있었던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까지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데요. 야당 주도의 국회 예산 삭감 관련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박수석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말했고요. 국정을 운영하는데 핵심이 되는 예산들을 건드려서 문제가 된 거냐는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회 측은 미국에서는 예산안 문제로 셧다운이 22차례 발생했다면서 행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압박했다고 들은 적 있느냐고 물었는데 박수석은 이걸 들은 적이 없다고 답하면서도 양국의 제도에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오늘 6차 변론기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 30분 정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